전해졌습니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도 심신세약 등으로 외부 활동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이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수차례 대면 조사 필요성을 전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다시 출석 날짜를 정해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가능성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 이후 6번째 대학교 학식 행사. 이준석 후보는 대학생들과 취업과 미래, 대선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보려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계엄과 진영 정치의 폐해를 언급했고 이재명 후보가 대구의 수건 사업을 도외시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방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만 사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 후보의 계엄 사과를 거론하며 진짜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본인의 행보가 사기에 가까웠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거라며 이재명을 이기려면 젊은 보수, 이준석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흘러간 물이 새로운 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는 바로 저 이준석이다. 빅텐트는 전광훈 목사와 얘기하라며 단일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의료계, 시장 상인들과도 만나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과의 소통도 강화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늘은 부산으로 이동해 청년층과 종교계 인사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원한 적은 없다며 이란과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첫 공식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모두 해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I will be ordering the cessation of sanctions against Syria in order to give them a chance at greatness. 미국은 시리아 내전 당시인 지난 2012년 시리아와 단교했습니다. 또 미국 등 서방은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제재해왔는데 아사드 정권 붕괴 후 지난해 말 들어선 과도 정부는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습니다. 알 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시리아 국민에게 미래를 향한 새 장이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선 영원한 적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며 협상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관련해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But if Iran's leadership rejects this olive branch and continues to attack their neighbors, then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inflict massive maximum pressure, drive Iranian oil exports to zer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맺었다면서 이번 사우디 방문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1조 달러 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정상화 합의인 아브라함 협정에 동참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하면서 자신의 수건 사업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과 비교해 2.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석 달 연속 낮아진 것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인플레이션은 없고 휘발유, 에너지, 식료품 그리고 사실상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내려갔다며 연방준비제도도 유럽과 중국처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달부터는 중국의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됐을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물가에 점차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is is partly undoing self-inflicted damage. I mean, there was no reason to put a 145% tariff on China.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을 전날보다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에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수출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주가가 5% 이상 오르는 등 반도체 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올랐지만 다우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한편 사우디를 방문 중인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국 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협의체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미 관세를 10%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지하거나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침수됐던 어선의 승선원 8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에서는 달리던 화물차에서 소주 15,000병이 쏟아졌습니다. 사건 사고 추재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km 해상에서 제주 선적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중국 해경과 인근 선박에 협조를 요청했고 저녁 8시 20분쯤 중국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표류하던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해경 함정은 중국 해경 함정에 있는 승선원들을 인계받아 제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도로가에 깨진 소주병들이 널려 있습니다. 널브러진 상자를 수거하고 장비를 동원해 깨진 조각들을 정리합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익산 장수 구간 완주나들목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소주 15,000병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시간 정도 현장 수습이 진행되면서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물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화염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공장 관계자 4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공장 변전실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오늘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 명시한 조사 일시는 오늘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조사를 하루 앞둔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서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때문이라는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점 등도 거론했고 국회 불출석 사유였던 건강상의 이유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까진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때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포항시장 공천 등에 개입하고 2024년 총선에선 김상민 전 검사를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날짜를 새로 지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3차례 정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처분에 나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3년 전에 일어난 손자 사망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정명국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멈춰선 차량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질주하는 차량. 60대 여성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뒷좌석에 탄 손자 12살 도연 군은 숨졌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한 가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제어장치 결함 가능성 등 가족 측이 제기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조사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연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유가족은 사비를 들여 주행 재연 시험과 음향 감정 등을 진행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이른바 도연이법 제정도 추진됐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도연이법이 제정돼야 된다.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게 돌리고 1심 판결에 대해 제조사인 KG 모빌리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거래일째 상승을, 코스닥 시장은 사흘 만에 하락 반전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5.94포인트 상승한 2624.36에, 코스닥은 2.5포인트 내린 729.3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무난한 CPI 결과와 더불어 엔비디아의 대규모 수주 영향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강세 속에 한진칼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하나솔루션 등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한 전력설비주 흐름 좋은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이틀째 약세를, 포스코그룹주, 코웨이, CJ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 대체로 약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15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 고인이 된 사람에게 붙이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교토의 한 사찰. 얼마 전 편지를 태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편지 봉투에 우표는 물론 주소도 없습니다. 이 편지들 사찰 내 초록색 우체통에 들어있던 것인데요. 형제나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붙이는 우체통입니다. 처음에는 불전함으로 쓰이다 우연히 자녀를 잃은 가족의 편지가 들어있는 것을 계기로 우체통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亡くなった子供さん宛ての手紙を入ってたんですよ。やはり亡くなった家庭の気持ちを通じる場所というのは必要かなと。 야마다 씨 가족은 지난해 숨진 큰아들에게 편지를 붙이기 위해 사찰을 찾았습니다. 840g의 저체중으로 태어났던 아들은 병을 앓다가 지난해 15살 나이로 숨졌는데요. 편지를 태우는 날, 야마다 씨는 편지재가 가족들에게 날아온 모습을 보며 숨진 아들이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듯 느꼈다고 합니다. 사찰 측은 우체통 편지 수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첨단 과학을 이용한 이색 열차 체험을 하러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에서 카이펑을 잇는 열차. 탑승객들이 왠지 신난 표정입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연신 창문을 만지는데요. 바로 객실 창문에 설치된 스마트 터치 스크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하면 창문의 투광도가 조절되는 건 기본. 영상도 보고 열차 시간과 정차 구간, 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就感觉很新奇，科技感满满，挺有意思的。因为从网上就刷到这个，然后一直出来玩之前就说想做，然后做上了确实很有意思。这个
터치스크린 창문은 자외선을 막아주고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기능도 합니다. 이색 열차 창문이 궁금해 체험에 나선 사람이 늘고 호응을 얻으면서 이 시스템의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델리의 아파트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빽빽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5월 기온이 무려 50도 안팎까지 치솟는 찜통더위를 겪었습니다. 숨막히는 여름 폭염 탓에 지난해 에어컨 구입량이 1,400만 대가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मैंने एसी लगवाया 50,000 में इतने में गोल्ड ले सकते थे जो इन फ्यूचर हमारे काम भी आ सकता था बट मैंने प्रायोरिटी एसी को दी क्योंकि मुझे लगा ये भी हमारे लिए ज़्यादा ज़रूरी है.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이상 고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인도의 에어컨 구매가 향후 몇 년간 9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ऑप्शंस के साथ इतना आ गया है वो सब चीजें कि लोग बहुत उसको एक इजीली ले लेते हैं कि अच्छा हम तो ईएमआई करा लेंगे कई बार वो ऑप्शंस की वजह से लोग एक्स्ट्रा भी ले लेते हैं. 인구 14억의 인도. 현재 전체 가구의 단 7%만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어컨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이른바 집시라고도 불리는 로마니 공동체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시 외곽. 흔히 집시라고 불리는 유럽 내 소수민족 로마니 공동체가 80년 넘게 살아오던 지역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Alles ist verloren, unter Trümmern begraben. Niemand konnte irgendetwas mitnehmen. Sie gaben uns eine Stunde, aber nach 15 Minuten hieß es schon, los, los. 불가리아 당국이